네, 안녕하세요. 당근대장입니다. 두 번째 섹션이죠. 여러분들 전 시간에 제가 질문 드렸던 우리는 고객에게 무엇을 질문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찾으셨는지요?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UI UX에 관련돼서 두 번째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명품 가방 매장이 있습니다. 여성은 그 가운데 있는 그 가방을 보고 갑니다. 흰색 가방을 보고 가는 거죠. 뚫어지게 한 10분 정도 보고 갔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다음 날에도 이 흰색 가방을 방문해서 보고 갑니다. 이때는 한 5분 정도 보고 갔네요. 다음 날에는 또 다음 날에는 한 20일 정도 계속 보고 갑니다. 좀 이상하죠? 이때 여러분들이 매장 직원이라면 이 여성에게 뭐라고 하시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만 오시죠? 또는 무엇을 찾으시나요? 도둑이야?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은 쇼핑몰에 이 방문한 여성을 모릅니다. 왜 구매하지 않았는지. 이것을 쇼핑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 여성을 클릭 카운터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매하지 않는 이유를 절대 알 수가 없겠죠. 우리가 정의하는 UI UX가 또는 UX가 얼마나 황당한지 이제 느껴지시나요? 우리는 고객을 모른 채 클릭 카운터 하나만으로 고객들이 무엇인가 정의한다? 무엇인가 구매의 욕구를 느끼고 있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이제 느껴지시나요? 점점 더 우리는 구글 애널리틱스의 클릭 카운터를 보고 사람을 보지 않고 있는 습관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글 애널리틱스의 클릭 카운터를 보고 사람을 보지 않는 이런 것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UI, UX 의미가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UX는 클릭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고객의 심리에 맞춰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의한 웹페이지의 클릭을 기준으로 고객의 만족도나 반응률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가 없어요. 고객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고객의 심리를 파악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생소한 물건을 구매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보나요?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는 노트북을 구매해야 돼. 그럼 여러분들은 노트북을 구매하려고 어떤 사이트를 방문했어요. 무엇을 가장 많이 보죠? 또는 여러분들이 익숙치 않은 수세미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요. 그러면 가장 먼저 보는 게 뭐죠? 바로 이용후기입니다. 미국의 80%가 이용하는 이용후기는 지인에게 물어보고 구매하는 습관이 되어 있고, 이용후기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또 하나의 신뢰성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더 깊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15번의 클릭으로 500만원짜리 샤넬 명품백을 50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구매하시겠어요? 구매하지 않으시겠어요? 놀랍게도 구매하지 않는다도 저희 당근 토크데이에 설문을 받았을 때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구매한다야겠죠. 구매하지 않는다도 되게 좀 새로웠는데요. 신선했어요. 저는 명품백이 필요 없으니까요. 내가 꼭 필요한 상품이 아니니까요.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분들 계세요. 되게 좀 약간 생소한 어떤 경험이었는데, 저 또한 UX에 대한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약간 확정 편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반성을 좀 했습니다. 자, 이것이 UX의 본질입니다. 신뢰와 가치를 판단하고 고객이 원하는 이익을 주는 것. 즉, 신뢰와 가치를 판단하는 그 고객들에게 원하는 이익을 주는 것.
좀 더 이거는 뒤쪽에서 좀 더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사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또 질문해 볼게요. 만약 쿠팡 배송이 5일 걸린다면 여러분들은 쿠팡을 이용할까요? 이용한다, 이용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명확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는다를 선택하셨습니다. 자, 우리 기억 속에 특별한 서비스의 차별점, 쿠팡인 경우에는 당일 배송이 차별점이죠. 이게 장기 기억으로 인식돼서 쿠팡은 당일 배송하는 곳이니까 BX라는 부분이 명확한 서비스 사이트가 된 거죠. 이것을 좀 풀어볼게요. 자, 1번. BX를 기준으로 우리는 장기 기억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구매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구매한다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먼저 방문해야 될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검색 엔진은 뭐 네이버를 검색할 거고 쇼핑몰은 쿠팡을 검색하겠죠. 그리고 뭐 새벽 배송이면 마켓 걸리게 되겠네요. 즉 BX라는 부분들은 접근과 신뢰에 대한 부분들의 장기 기억으로 이미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첫 번째 여러분들의 사이트에 방문하는 가장 큰 이유는 BX를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쿠팡에서 여러분들의 웹사이트에 방문을 해요. 여기서는 내가 익숙한 환경의 기억, 쇼핑몰에서는 뭐 배너를 누르고 검색을 하고 그 검색을 통해서 상품 상세에 들어가고 상품 상세에서 구매 버튼을 누르고 뭐 이런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있는 거고 기능에 대한 부분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은 결과까지 노출하죠. 주문 배송까지 발송을 합니다. 자, 결과 저는 주문을 했어요. 자, 쿠팡에서 주문을 했다라고 보면 세 번째는 그 경험과 만족도에 대한 부분이 재방문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즉 쿠팡에서 구매까지 이루어졌는데 UX에서 구매라는 그 BX를 가지고 있던 그 기업이 5일, 15일 걸렸어요. 처음에는 용서할 수 있지만 두 번째를 구매했는데도 5일이 걸렸다? 여러분들은 다시 재방문하지 않을 겁니다. 그 경험과 만족도에 대한 부분들이 UX인 거죠. 최종적으로는 그 꼬리에 의해서 다시 한번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되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한번 더 판단을 해볼게요. 흰 옷을 입은 여성이 공을 주고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흰 옷을 입은 여성이 몇 번 패스했는지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맞춰보시는 거예요. 5번. 자, 몇 번 맞췄을까요? 여러분들 공을 패스를 몇 번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자, 정답 보여드리기 전에 이제 생각나셨죠? 자, 정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6번입니다. 맞추신 분 있으시죠? 자, 그런데 16번입니다. 고릴라를 보셨나요? 그런데 혹시 고릴라 보셨나요? 자, 고릴라가 나오죠? 에서 만든 이 실험 영상을 본 사람 가운데 지금까지 절반이 고릴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커튼이 바뀐 거 맞추신 분? 고릴라를 보셨다면 여성 한 명이 밖으로 나가고 커튼 색깔이 바뀐 건 어떤가요? 보셨나요? 자, 검은색 옷이 나갔죠? 네. 우리는 어떤 사물에 집중을 하면 다른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약간 뒤쪽에서 좀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맞추신 부분들은 집중을 해서 그래요. 하지만 다른 것들은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이벤트일 뿐이죠. 자, 이제는 우리의 고객은 디바이스를 따라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은 변화의 중심에 있죠. 옛날에는 신문을 보던 시절에는 신문이 굉장히 중요했지만
PC와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의 광고는 이제 PC와 스마트폰으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글래스가 서서히 빅테크 기업들이 개발을 하고 있죠. 스마트 글래스는 어떤 현상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그 전에 설명드리기 전에 신문과 PC 사이에서는 특이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종전의 기술이 무형화되는 기술이죠. 자, 스마트폰과 PC 사이 그리고 스마트 글래스 사이에서는 특이점이 또 하나 옵니다. 즉 PC와 스마트폰은 우리가 터치를 해야만 결과가 도출되는 거죠. 하지만 스마트 글래스는 어떨까요? 자, 여러분들 같이 영상을 보시죠. 거리에서 대화를 하죠. 그리고 사람들하고 휴대성이 이렇게 게임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야구 경기도 봅니다. 야구 경기의 예측도 할 수 있네요. 네, 그렇죠. 이 수치나 이런 것들을 볼 수도 있고요. 또 요리나 음식 그리고 번역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기술에 대한 변화들이 여러분들 사이에 굉장히 지금 앞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느꼈나요? 언어의 통합, VUX, 사물인식, 예측, 추천, GPS, API. 이제는 공간 컴퓨팅 UX를 기반으로 해서 공간을 컴퓨터가 기억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요청하고 안내를 받습니다. 자, 공간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인식하셔야 됩니다. 스마트 글래스는 터치가 VUX죠. 그리고 사물을 인식하고 언어의 통합이 되고 예측과 추천이 생기고 나의 위치가 자동적으로 저장이 되고 각각의 기업의 API가 이제는 내가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면 앱을 찾거나 PC 사이트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정보를 바로 앞에다가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챗GPT를 이용했을 때 챗GPT 안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인가를 명령을 내리면 챗GPT는 거기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갖다 주죠. 예전의 UX하고는 많이 다르죠. 예전의 UX는 웹사이트에서 무엇인가를 우리가 검색하고 검색한 것들의 리스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인가의 결론을 찾아나가는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단 하나의 정답을 찾아주는 UX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저희가 언어통합, VUX, 사물인식 여러분들 지금 혹시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고 계신가요? 이게 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곧 2025년, 2026년에는 이 공간 컴퓨팅 UX가 서서히 대두화되게 될 겁니다. 미래에 이 기술을 공부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 기업들은 이미 이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공간 컴퓨팅이나 이런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UX에 대한 근거와 기준에 대한 부분들, 지금부터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부분들의 UX에 대한 분류 방법론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